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인 시그널입니다. 8월 24일 업비트 기준 거래대금 상위 5개 종목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왁스입니다. 왁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인 23일 바이낸스에 상장을 한다는 호재가 나왔죠. 그리고 최대 200%까지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을 한 모습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는 호재로 인한 상승 이후 급하락, 이것은 재료 소멸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바이낸스에 상장한다는 기대감을 이유로 이미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이낸스 상장에 대한 의미는 이미 다 쓰고 없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재료를 이용해서 새로운 상승을 기대를 해서 신규 진입을 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야 하는 방법 중 하나죠. 뉴스를 기반으로 인베스팅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특히 재료가 나온 뒤에 1차 상승이 있었으면 그 부분에 재료 소멸로 인한 급하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는 추세선을 그릴 때 적정 가격을 살펴보기 위한 추세선을 그릴 때 과거의 기록을 이용해서 선을 그어야 한다고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하락세인 부분 말고 최근에 상승을 하다가 저지당한 이 부분, 우리는 여기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자, 이 부분에 좀 취향이 갈릴 수도 있는데 꼬리에 의미를 두시는 분, 그리고 꼬리는 힘을 잃은 것이다, 캔들 몸통에 의미를 두시는 분, 이것은 취향 차이에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추세선을 그으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몸통 위주의 추세선을 확인을 하는 편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돌파 실패로 간주를 하고 저항으로서의 의미가 더욱 강하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하고 있는 왁스는 기존의 저항선이었던 부분 근처로 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1차 지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차트를 가지고 판단하는 트레이딩 영역은 뉴스와 함께 혼합해서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료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재료였거나 바이낸스에 상장이 됐다고 하더라도 왁스 코인 본연의 가치 자체가 이렇게 높게 상승할 만큼, 가파르게 상승할 만큼의 가치가 아니었다면 추가적인 하락은 언제나 있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1차 지지선을 뚫고 캔들이 아래로 내려오면 당연히 아래에 있는 분홍색 선과 회색 선을 기준점으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회색 선 같은 경우에는 현재 368원 부근, 분홍색 같은 경우에는 374원 부근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선들에 주목을 하면서 신규 추가 상승이 아닌 저점 매수를 목표로 매매를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왁스의 가격이 거품인지 아니면 적정 가격인지가 판명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진입하는 것은 위험도가 그만큼 따른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온톨로지 가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톨로지 가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호재 없이 300% 이상 상승을 해서 기사에도 여러 번 나왔던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호재 없이 상승한 것은 말 그대로 거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 날부터 바로 거품가가 빠지면서 원 상태로 돌아온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50%가량 상승한 온톨로지 가스는 오늘 또한 호재를 저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찾는 능력이 조금 부족해서일 수도 있으나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반인들이 매매를 하는 경우가 요즘에 굉장히 많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료라는 것이 일반인이 찾을 수 없게 꽁꽁 숨겨져 있는 경우에는 이것은 사실 호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일반인들이 이걸 알게 된 경우에는 호재로서의 의미가 모두 사라진 이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온톨로지 가스는 상승에 대한 의미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진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상승한 온톨로지 가스의 경우 회색선 부근을 부딪히고 다시 밑으로 하락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가격이 만약에 거품이고 내일부터 적정가까지 내려간다, 혹은 내일부터 이어서 상승을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의 1차 목표가는 지금 이 부분 회색선을 목표로 두시고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리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트는 바이낸스 선물 차트라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호재나 중요 뉴스가 없이 계속해서 리플은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상승하는 시장의 효과를 많이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전형적인 차트 분석으로 접근해야 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차트의 추세선으로 적정가를 판단을 할 때는 과거의 기록을 가지고 추세선을 만들어야 한다. 이 부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 시작된 상승은 현재가와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이 부분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상승 추세를 이탈하기 전까지는 아직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과거로부터 온 하락 추세선을 돌파 이후 터치 이후 재상승하는 모습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승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는 것은 아직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다고 확인을 할 수 있으며, 반대로 하락 추세를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하는 것은 아직 하락의 여력이 남아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한 지금은 두 가지 추세선 모두 상승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락을 한다면 1차, 2차 지지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시간이 지난다면 이 추세선과 주가의 이격도에 주의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봉상 회색선을 깔끔히 돌파해서 상승하지 못하고 그대로 박스권을 만들어서 그대로 박스권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으나, 주요 추세선으로 작용하는 시그널 차트의 회색선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연일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회색선이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추세선을 돌파하게 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부터 말씀드렸던 것이 3번 연달아 나오는 양봉 혹은 음봉은 그 다음날의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이 작은 양봉 3일차라고 오늘이 짧은 양봉 3일차라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신규 매수로 접근하시려는 분들께서는 1일 정도 더 보고 내일인 25일에 매수 혹은 매도 의견에 대한 결론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이다 같은 경우에도 왁스와 마찬가지로 호재에 의한 상승이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에이다의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기능을 도입하겠다는 뉴스가 나오고 그날 급상승, 가파른 장대 양봉을 보여주며 급상승을 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뉴스에는 9월 내로 업그레이드를 하겠다는 예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재료를 기반으로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재료가 소멸돼서 9월 30일이 되기 이전에 재료가 소멸돼서 지금의 주가가 아래로 하락하기 전에 분할 매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에이다에서 지금 가격대에 대한 과거의 기록이 없으니 추세선을 이용해서 적정 가격을 책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추천드리는 방법은 가파르게 상승이 이어가는 차트를 보면서 하락으로 음봉 마감을 할 때마다 분할 매도를 하는 방식을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재료가 9월 31일 이전에 소멸해서 가격이 한번 내려갈 것, 급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급하게 하락할 것이라는 것 정도는 예측을 할 수 있으나 그 날짜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정확한 날짜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그것은 재료 소멸 전까지는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으니 목표가를 두고 그 부분에서 매도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금 계속 상승하는 이 시점에서 음봉 마감을 하는 날마다 재료 소멸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물량을 매도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고 음봉 마감을 할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상승, 분홍색 돌파, 터치 이후 상승, 회색 돌파 실패 이후 상승,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죠. 이 회색선을 돌파를 완벽하게 한 이날 제가 비트코인에 대한 의견을 드렸습니다.
일봉상 회색선을 돌파 중이며 안착한다면 이대로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대로 이 부분에서 회색선이 무너지지 않고 상승을 이어간 모습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단 추세선에 터치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가 롱 진입도 좋아 보인다는 식의 제가 차트 분석을 한번 해드렸었죠. 그리고 어제 23일 고점 50600을 터치하고 그대로 다시 내려온 모습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상단 추세선이 50744라는 점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비트코인의 전망 같은 경우에는 상단 추세선에 근접한 위치에 있으므로 분홍색 선, 회색 선과 마찬가지로 상단 추세선이라는 주요 가격대에 있으므로 이 회색 선과 상단 추세선 사이에서 박스권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지금 기대감에 의한 신규 매수보다는 추세 라인 돌파 시 매매 혹은 다시 회색으로 내려왔을 때 저점 매수,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연일 높은 거래량과 높은 상승량을 보여주던 비트코인이 요즘에 다시 거래량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주춤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짧게 끝난 불장, 그리고 다시 침체기처럼 보이는 모습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각자의 기준과 매매 기법을 항상 유지를 하시면서 모두가 성공적인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